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이 되겠네요. 뭐 9월 23일 하면은 추운이죠. 낮과 밤이 같은 그 추운이 되겠습니다. 뭐 춘분호로 이제 기점을 춘분호로 한다라면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반 바퀴 딱 도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반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음과 양이 바뀌죠. 예. 계절이 이제 바뀌는데 더운 계절에서 이제 추운 계절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이 인제 그 천주교 내에 있는 그 이제 단체인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천주교 내에서 그게 인제 사설단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설이든 아니면 공식 단체든 간에 그들이 모여서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죠. 예. 인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교의 그 현실 참여, 특히 그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이것이 바람직하냐 뭐 인제 이런 논쟁이 인제 뭐 사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어 오면서 지금까지 인제 끊임없이 인제 이어온 그 논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제 종교가 현실 참여를 하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화를 낼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뭐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그 삶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저보고 "너는 왜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뭐 또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뭐 나약함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에 그 귀의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본성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각 시대에 흘러오면서 그 종교가 한 역할을 보면은 결국 종교라는 것도 그 인간사의 일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특별하죠. 뭐 특별하긴 한데 어 종교도 역시 그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갈등하는 여러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뭐 목회자들께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뭔가 현실 정치에 자꾸 인제 참여하는 그런 그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죠. 제 기억으로는 1970 년대에 인제 제가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인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유신을 반대한다든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정의의 편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음. 음 물론 뭐 제가 참 정의다 아니다 이걸 갖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그 무게 있는 그 사람은 못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와서 정의구현사재단이 그 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 땅의 논리와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결국은 어 뭐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그 인간 사이의 갈등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제 국가 사회로 인제 이렇게 한정된 그 범위 내에서 그 정해진 어떤 헌법적인 테두리 이제 그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면 종교도 역시 이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이제 종교를 인정을 안 하죠.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형식적인 그리고 선전적인 그런 그 도구로 어 전락될 수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현존하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존재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목회자들이 봤을 때는 그 굉장히 편협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음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종교보다 더 강한 것이 이념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종이구현사재단이 인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현존하는 그 이제 종교의 어떤 그 교리라든가 그다음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 지고지순한 가치에 배치되는 얘기 일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먼지가 돼서 아, 이 땅에 거름이 되고 그다음에 먼지가 되는 것이 그래서 또 다시 오게 될는지 안 오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그 어떤 그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사람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한 어떤 그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제 감상을 갖다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정의구현사재단 줄여서 정구사라고 하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굉장히 이름이 기네요.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하여튼 거창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우리나라의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의 일부 사제들로 구성된 사설단체이다. 예, 사설단체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천주교회 내의 비인가 단체로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아,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게 일단은 저기 음, 형식상 서류상으로 사실일 테니까. 네, 1974년 천주교 원주교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약칭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를 계기로 결성되다. 네, 민청학년 사건은 저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1974년이니까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해갖고 개강하는 날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그 방이 붙었더라고요. 2주일 동안 그 휴강을 한다고. 근데 휴강이라는 것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휴강이 뭔지 몰랐는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2주일 동안 늦춰서 2주일 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면서도 또 노나? 이런 생각에 음, 나쁘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그 심장이 안 좋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잠깐 있다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에 관계없이 그날 신문을 보니까 엄청난 그 이제 그,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사실. 그날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그 민청학년 사건이 이제 수사가 종결이 돼 갖고서 발표됐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입학을 하고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늘그 그 서클 사무실 같은 데 이렇게 봐오던 그런 선배들 굉장히 또 친근하게 느껴졌던 선배들 이런 그리고 이름을 익숙하게 들었던 선배들이 신문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간첩 조직도 이런 데 이름이 막 올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었죠.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그 소위 그 시골에서 갑자기 올라와 갖고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대학이라는 것도 처음 접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뭔가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그래서 인제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그때 인제 터졌는데 음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인제 같이 이렇게 예 대화를 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아 정말 참 훌륭한 선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인제 어 막 감옥으로 가고 인제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심란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바로 위에 선배들이 인제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인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런 지침도 받고 이제 이랬는데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찌 됐든 그때 인제 저 지학순 주교도 인제 같이 구속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후에 인제 1970 년대 네 80 년대 음 사실 저 때가 74 년이었으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인제 79 년에 인제 시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후로 5년 동안 사실은 뭐 엄청 뭐라 그럴까? 서슬이 시퍼런때였죠. 긴급 조치가 막 발동이 되고 막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음 정말 뭔가 좀 진짜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더라.' 인제 이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사실 고 기간 사이에 또 대학을 전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ROTC를 지원했기 때문에 또 음 제복을 다시 입게 됐고 그리고 일 주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고 뭐 인제 그랬던 그 시기였죠 그때가. 이제 그러면서 인제 1980 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에 인제 새롭게 인제 등장한 인제 신군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군에를 갔었고 하여튼 그 사이에 뭐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긴급 조치는 무효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제 집회와 그다음에 음 시위, 데모라고 얘기를 하죠. 데몬스트레이션을 줄여서 데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인제 많이 인제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민주헌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인제 1980 년에 인제 5.18 광주 사태가 인제 발생이 되죠. 물론 그 이전에 인제 부마 사태라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반군사 독재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음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이 인제 그때 상당히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뭐 노동자 농민 운동 뭐 해서 인제 대학생들이 인제 농활도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인제 근로자들하고 연계 투쟁을 한다든가 저 당시에 뭐 YH 여공 사태도 있었고 뭐 전태일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70 년대 예 물론 뭐 그 이전 60 년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특징이 있지만은 70 년대도 그렇게 뭔가 음 편안하고 아름다웠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생존권 확보 운동이 인제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인제 전개가 됐다. 뭐 사실입니다. 그때 현장을 보면서 인제 제가 저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군을 갔죠. 네. 자 그다음 볼까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해서 6월 항쟁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돼 있는데 네 박종철 고문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 그때 유행을 했죠. 고문으로 인해서 인제 어 그 어 그때 인제 죽게 됐는데 오늘 인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종철 학생이 음 천주교 신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례명이 인제 분도 그러니까 어 인제 한자어로 인제 이렇게 쓴 세례명으로 분도죠. 그러니까 원래 음 이 영 영문으로 된 세례명 베네딕트라고 얘기를 인제 하더라고요. 그 분도가 인제 베네딕트인데 그러니까 박종철 베네딕트 그 가 인제 어 고문으로 인해서 인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저 사건이 인제 도화선이 돼 갖고 1987 년에 인제 6월 10일 날 이제 그 육 6월 항쟁이라는 게 인제 그때 인제 엄청났었죠 사실. 저 때 당시에 인제 태계로에 있었는데 하여튼 페퍼버그 치루탄 가스를 그냥 아주 원 없이 그냥 마시고 그랬던 때였는데 음 태계로 하면은 인제 명동성당에서 사실 가까웠어요. 예. 예 그때 인제 명동성당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인제 시학생들을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김수환 추기경이 인제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인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제 정구사 정의구현사재단의 활동이 자신들이 뜻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 자신들이 뜻에 비춰감으로써 인제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인제 예 뭐 친정부 혹은 반정부 활동으로 인제 나타난다. 물론 뭐 완전히 기우는 경우는 없죠. 정부에 인제 친한 정부와 인제 가까운 그런 형태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도 인제 그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찌 됐든 우리가 1987년 6 월을 인제 민주항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음 그로 인해서 인제 지금의 육공화국
칠공화국이죠. 칠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까지 인제 이렇게 지속되어 오고 있죠. 글쎄 저는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이지만은 단편이지만은 일단은 어 대통령 단임제는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5 년간 뭐 2번 연임한다든가 좀 이게 단임제를 하다가 보니까 음 당선이 되면서 바로 그 레임덕이 온다든가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5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제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정책으로 정치로서 펼칠 수가 없죠.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음 자꾸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연속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가족들이 인제 처벌을 받는 인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아 정말 참 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대사 중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부터 뭐 정구사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게 사실 머릿속에 그렇게 꼭 가깝게 있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멀리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제 현실에 현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인제 2000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제 제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저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렵에 인제 보니까 어 이 정부사 활동이 이제 중간쯤에 나와 있듯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뭐 반대한다. 그다음에 한미 FTA를 반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인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도 지금 명확히 기억이 나지만은 박창진이라는 신부가 2010 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인제 하기도 했죠. 사실 저 때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음 그 TV 화면을 보면은 생생히 기억이 날 거예요. 포격을 받아 갖고서 연평도가 막 불에 타고 연기가 검게 올라가는데 하늘로. 그 상황을 보고서 북한을 두둔한다.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말은. 북한을 두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체제는 인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어 오히려 김일성 3 대 CS 부자 체제가 종교라 같죠. 네. 이제 그런 종교 밑에서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제가 저런 소리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정말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분노를 했었어요 그때. 물론 저 때 당시 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제 천주교 신자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행적을 한번 볼까요? 1988 년에 인제 1 호 3 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인제 3 김이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인제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연관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건데 뭐 사재단이 이 현실 정치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뭐 건다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다음에 인제 칼 858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많은 중동 근로자들이 인도양에서 인제 예 피격을 받아서 인제 비행기가 피격이 아니죠. 폭탄에 의해서 인제 음 폭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 그것이 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조작이다."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또 반대를 인제 했어요. 글쎄요 인제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인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인제 처벌하는 법이죠. 근데 그걸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인제 사제가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음 3대 세습 종교 속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2007 년에 삼성 비자금 폭로도 인제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인제
했다라고 기록에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4대강 사업 비판을 또 이제 했습니다. 근데 9월 그 18일 날 세계 물 모니터링의 날에서 이제 제가 4대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음, 글쎄 그때 지천까지 정말 어, 정화 사업을 정화 시설 그 사업을 우리가 했다라면은 좀 더 깨끗한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사제들의 어떤 그 현실 정치에 대한 그 개입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건지 정말 저로서는 이렇게 선을 긋기가 참 어렵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북방 한계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천안함 북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광우병 문제라든가, 이거 정말 왜 이런 데에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반대 입장에서는 뭐 개입해 주는 거 좋아하겠죠. 그리고 인제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음 해외 그 국외 인제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뭐 비행기가 뭐 음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신부가 있었죠, 사제가. 그것은 정말 사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뭐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더군다나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그래서 제 감상을 얘기를 이제 한다라면 교구에서는 왜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그 '교구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음 그것을 가만히 인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음 거꾸로 얘기하면 교구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진실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늘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보다 강한 것이 가족의 힘이고, 그 종교보다 강한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념이다. 결국은 종교, 뭐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뭐 비단 이 캐톨릭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음 교회도 종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은 '이념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글쎄 가톨릭 신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종교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이념보다 더 강한 종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것은 이제 이슬람 문제는 뭐 이제 난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얽혀 갖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그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뭐 하여튼 간에 정의구현 사재단의 행적을 이제 쭉 지금까지 앞에서 봐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헌금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음 제 자신이 그 내는 헌금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SNS 상에서 떠도는 말대로 정말 '헌금을 1,000원씩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0원도 큰 돈이죠. 외국도 나가 보면 1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1,000원이면 1달러랑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아니면은 인제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가끔 18원을 하죠. 물론 그 계좌 이금을 시키니까. 그 18원에 대해서 또 인제 영수증 발부를 요구를 하면 그 영수증 안 해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곰돌이가 갸우뚱하는 '이상하다.'라는 표정을 짓는데 정말 캐톨릭 신자로서 머리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네. 그다음에 인제 오늘은 추운이 됐어요, 추운. 추구는 이제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바로 오늘 9월 23 일이죠. 태양의 환경이 180 도고요. 이게 춘분부터 시작했으니까 180 도입니다. 입춘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인제 더 돌아갔겠죠, 지금. 자, 이게 바로 인제 360 도가 돌아가면 이제 1 년이 가는 건데, 춘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이 돌아간 거예요. 즉 낮과 밤이 똑같은 길이, 그 길이가 똑같은 그 음 위치에서, 태양의 위치에서 어 또 낮과 밤이 똑같은 그 길이까지 왔어요. 그러나 기온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음과 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면은 상당히 좀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제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각자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생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분이 지나면 이제 점차 낮보다 밤이 길어지고 음 이제 추워지죠. 그다음에 인제 논밭의 곡식을 걷어들이고 이제 추수를 하고 뭐 이런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또 말려 두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에 대비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9월 29 일이 추석이니까 음 엿새 일 주일 정도 남았네요. 아무튼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추분에 대해서도 작년 9월 23일 날 방송 번호 294 번으로 자세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사이키 조명 같은 데 언뜻 보면 이제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네요. 이제 민속의 그 대축제, 이제 추석날이 다가오니까 그런 놀이도 좀 하고 좀 편안한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네. 네, 이상 정의구현 사재단과 추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